이 곡을 어디서 배웠느냐? 전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50년 만이구나. 이 연주는. 한성그룹 회장가의 거실에 울려 퍼진 피아노 선율. 그 순간 2층에서 내려오던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50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피아노를 친 건 바로 19살 세가사 도움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연주한 곡은 놀랍게도 회장의 첫사랑이 남긴 미완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일까요? 50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진 그 연주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새 세대를 관통하는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외곽 한성그룹 본가의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서더니 웅장한 대저택 앞에 멈춰섰죠. 차에서 내린 건 작은 체구의 19살 소녀, 바로 유진이었어요. 낡은 가방 하나만 든 채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저택의 규모에 그녀는 잠시 숨이 막혔다고 해요. 정말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는 거구나. 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고아원을 나온 지 벌써 3년째 여러 집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찾은 일자리였거든요. 한성그룹 본가 가사도우미, 월급도 다른 곳보다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숙식이 제공된다는 점이 그녀에게는 큰 메리트였죠. 대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서자 유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넓은 잔디밭 사이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끝에는 유럽 고성을 연상시키는 3층 건물이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건물 외벽은 아이비 덩굴이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크고 작은 창문들마다 고급스러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저는 이 집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김 관리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선 유진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높은 천장에 걸린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고가의 그림들까지. 이 모든 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거든요. 이 집에는 저를 포함해서 11명의 직원이 있어요. 운전기사 박 씨, 요리사 최 씨, 정원사 이 씨, 그리고 가사도우미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6명이죠. 각자 맡은 구역과 업무가 정해져 있으니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김 관리인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특히 중요한 건 회장님께 직접 말을 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장님은 매우 조용한 분이시고 불필요한 접촉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만약 회장님과 마주치게 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증이 생겼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엄격한 규칙이 있는 걸까요? 김 관리인은 유진을 2층 끝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으니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 아침 6시부터 일 시작이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방문이 닫히자 유진은 작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이 여전히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거구나.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언니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다음 날 새벽 유진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1층 거실과 복도 청소가 그녀의 첫 번째 업무였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각자의 일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요리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에 한창이었고 정원사는 밖에서 잔디를 다듬고 있었죠. 유진이 청소 도구를 들고 1층 거실로 내려왔을 때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 섰어요. 거실 한편 큰 창가 앞에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거든요. 하지만 그 피아노는 두꺼운 천으로 덮여 있었고 주변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저기 피아노는 왜 저렇게 덮여 있나요? 유진이 지나가던 다른 가사도우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저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신 구역이거든요. 청소할 때도 그 근처는 피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수십 년째 그렇게 있었대요. 다른 직원의 대답을 들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그녀에게 피아노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고아원에 있던 낡은 피아노로 혼자 독학해서 간단한 곡들을 칠 줄 알았던 유진이었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유진의 시선은 자꾸만 그 피아노 쪽으로 향했어요. 저 밑에는 어떤 피아노가 있을까? 왜 회장님은 저걸 금지하신 걸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며칠이 지나면서 유진은 저택의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빨래와 정리정돈, 오후에는 간단한 심부름까지. 일은 힘들었지만 다른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유진을 놀라게 한 건 이 집의 조용함이었어요. 11명의 직원이 있는 큰 집인데도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움직였고 대화도 속삭이듯 했어요. 정말 신기한 집이야. 유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회장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유진은 처음으로 한도윤 회장을 보게 됐어요. 아침 청소를 하던 중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김 관리인의 당부를 기억한 유진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잠깐 올려다본 회장의 모습은 생각과 달랐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신사였는데 머리는 하얗게 세웠지만 곧은 어깨와 단정한 옷차림에서 범상치 않은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 같은 게 서려 있어서 유진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회장이 지나간 후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분이 이 집의 주인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죠.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실까? 그날 오후 유진은 거실 청소를 하면서 또다시 덮여있는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바쁜 일로 자리를 비운 조용한 시간이었거든요. 호기심이 발동한 유진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어요. 잠깐만 봐도 되겠지?
그녀는 주변을 살펴본 후 천의 한쪽 끝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건 정말 아름다운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브랜드명을 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제 피아노였거든요. 와, 정말 멋있다.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건반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 모습이 역력했어요.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왜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거지? 그때였어요. 유진의 귀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깜짝 놀란 그녀는 재빨리 천을 원래대로 덮고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어요. 다행히 들어온 건 김 관리인이었어요. 유진 씨,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김 관리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피아노 근처는 청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회장님이 알게 되면 큰일 나요.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유진은 그 피아노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 피아노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왜 회장님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런 일이 며칠 더 계속되면서 유진의 마음속에는 피아노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할 때마다 그쪽을 힐끔힐끔 바라보게 되었고, 혼자 있을 때면 저절로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에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모든 직원이 외출하게 되는 그 특별한 하루 말이에요.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피아노가 다시 깨어나게 될 그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 운명의 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죠. 김 관리인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은 한성그룹 임원진 회의가 시내 호텔에서 있어요. 회장님도 참석하시고 저희도 대부분 수행해야 합니다. 유진 씨만 저택에 남아서 기본 청소를 부탁드릴게요.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입사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혼자 저택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김 관리인이 명함을 건네며 당부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2층 회장님 서재는 들어가지 마세요. 1층 거실과 복도, 부엌 정도만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설렜죠. 처음으로 이 거대한 저택을 혼자 관리하게 된 거니까요. 오전 9시 마지막 차량이 철문을 나서면서 저택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유진은 잠시 현관에 서서히 고요함을 느껴봤어요. 정말 혼자구나. 평소에는 여러 직원들의 발소리, 대화 소리, 요리하는 소리 등이 항상 들렸는데 지금은 정말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유진은 청소 도구를 챙겨 1층 거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저기 여전히 천으로 덮여 있는 그 피아노가 보였거든요. 오늘은 아무도 없으니까. 유진의 마음속에 작은 악마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안 돼. 규칙은 규칙이야. 청소를 시작한 유진은 최대한 피아노에서 멀리 떨어진 곳부터 했어요. 소파 주변을 닦고 책장을 정리하고 바닥에 걸레질을 했죠.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진은 청소를 하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피아노 주변에도 먼지가 쌓여 있는 게 보였거든요. 천 위에 그리고 피아노 다리 부분에까지 말이에요. 청소를 하라고 했으니까. 피아노 주변 바닥 정도는 괜찮겠지? 유진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만 닦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피아노 근처로 다가간 유진은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피아노를 덮고 있는 천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먼지는 물론이고 얼룩까지 져 있었거든요. 이 천도 정말 더러워졌네. 유진은 중얼거렸어요. 이것도 청소 범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망설임이 계속됐어요. 한편으로는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피아노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잠깐만. 천만 좀 털어내는 건 괜찮을 거야. 결국 유진은 결심했어요. 천의 한쪽 끝을 들어 올려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천을 들어 올린 순간 피아노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은 광택이 나는 아름다운 표면이었어요. 유진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봤죠. 정말 예쁘다.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 표면에 닿았어요.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었죠. 더 많은 부분을 보고 싶어진 유진은 천을 더 걷어냈어요. 그러자 피아노의 건반 부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건반 위에는 정말 많은 먼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이런 상태로 놔두다니. 유진의 마음이 아팠어요. 고아원에 있던 낡은 피아노도 매일 닦아줬던 그녀였거든요. 조금만 닦아줘도 될까? 유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님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외출한 상태였죠. 빨리 닦고 다시 덮어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마침내 유진은 용기를 냈어요. 걸레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먼지를 닦기 시작했죠. 흰 건반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유진의 손길은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검은 건반도 빠짐없이 닦았죠. 먼지가 사라지자 건반들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어요. 와, 정말 예뻐. 유진은 감탄했어요. 이렇게 좋은 상태의 피아노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청소를 마친 유진은 건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아원에서 피아노를 칠 때의 추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간단한 곡들, 혼자 연습했던 시간들. 한 번만, 소리만 들어봐도 될까? 유진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건반 위로 움직였어요. 가장 오른쪽 끝에 높은 도 건반을 살짝 눌러봤죠. 그 순간이었어요. 맑고 아름다운 음이 거실에 울려 퍼진 거예요.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피아노가 마침내 깨어난 순간이었죠. 어머,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였거든요. 마치 보석처럼 맑고 투명한 음색이었어요. 한번 들은 그 소리에 유진은 완전히 매료됐어요.
다른 건반도 눌러보고 싶어졌거든요. 조심스럽게 몇 개의 건반을 더 눌러봤어요. 각각의 건반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정말 완벽했어요. 조율도 완벽하게 맞아 있었고 터치감도 최고였죠. 이런 피아노로 연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유진의 머릿속에 어떤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누가 가르쳐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하지만 그 멜로디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죠. 이 멜로디, 뭐지? 유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곡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왼손이 낮은 음의 화음을 잡고 오른손이 주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느리게, 하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으면서 더욱 풍부한 표현으로 연주했죠. 그 멜로디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슬프면서도 희망적이고 그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곡이었거든요. 유진 자신도 왜 이런 곡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손가락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연주에 몰입한 유진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잊었어요. 시간도 장소도 심지어 자신이 금지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었죠.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린 거예요. 한도윤 회장은 급한 서류 때문에 회의 도중 잠시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운전기사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들어온 거였죠. 서재에서 서류를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그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무슨...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 멜로디, 그 연주 스타일, 모든 것이 50년 전의 기억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은하가 연주하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회장은 서류를 떨어뜨리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죠. 계단 위에서 내려다본 거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50년 동안 덮어두었던 피아노에서 한 소녀가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하필이면 은하의 마지막 곡을. 회장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거든요.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은하. 설마. 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연주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유진은 완전히 음악에 몰입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멜로디는 정말 완벽했어요. 회장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50년 만에 다시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유진의 연주는 마치 50년 전 은하의 연주를 재현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완성도 높은 연주였을지도 몰라요.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눈은 한순간도 그 연주하는 모습에서 떼지 못했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그리움, 놀라움, 혼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말이에요. 연주가 끝나갈 무렵 유진은 마지막 화음을 조심스럽게 연주했어요.
그리고 손을 건반에서 떼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죠. 정말 아름다운 곡이네. 바로 그때 위층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회장님이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계단에 주저앉은 회장과 피아노 앞에 유진,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유진의 얼굴은 공포와 당황으로 새하얗게 질렸고 회장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회장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빨리 일어나 피아노에서 멀어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회장은 한참 동안 유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50년 전 20대 청년이었던 자신 앞에서 피아노를 치던 은하의 모습과 지금의 유진이 겹쳐 보였어요. 저는 청소만 하려고 했어요. 유진이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유진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5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1973년 봄 25살이었던 한도윤은 음대생이었던 은하를 처음 만났어요. 대학교 음악회에서 피아노 독주를 하는 그녀를 본 순간 그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연주가 끝난 후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그렇게 둘의 사랑이 시작됐어요. 은하는 정말 특별한 여성이었어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남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곡을 작곡하는 재능도 있었거든요. 그녀가 작곡한 곡들은 언제나 도윤의 마음을 울렸어요. 도윤아, 언젠가는 나만의 완벽한 곡을 만들고 싶어. 은하가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누구나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곡 말이야. 둘은 매일 만났어요. 도윤의 집에 있던 그 피아노 앞에서 은하는 새로운 곡들을 시도해보곤 했죠. 때로는 완성된 곡을 연주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즉흥으로 멜로디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1974년 가을 갑작스럽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은하가 원인 불명의 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은하야, 괜찮을 거야. 도윤이 병상에 누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아,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하지 마. 넌 분명 나을 거야. 병실에서도 은하는 작곡을 멈추지 않았어요. 작은 키보드를 가져다 놓고 새로운 곡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유진이 연주한 그 곡이었어요. 이 곡은 뭐야? 도윤이 물었을 때 은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사랑을 담은 곡이야.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은하는 그 곡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1975년 봄 그녀는 미완의 곡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거든요. 마지막까지도 피아노 건반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도윤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은하가 떠난 후
도윤은 그 피아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녀와의 모든 추억이 그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결국 천으로 덮어두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죠. 50년이 흘렀지만 도윤은 은하를 잊지 못했어요. 다른 여성과 결혼도 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은하가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혼자 이 저택에서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50년 만에 그 곡이 다시 울려 퍼진 거예요. 그것도 은하가 완성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완벽하게 연주되어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일어나 계단을 내려왔죠. 유진은 회장이 다가오자 더욱 당황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 곡을 어디서 배웠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악보도 없고요.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회장이 되물었어요. 그럼 그 곡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인가?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피아노를 보는 순간 어떤 멜로디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게 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은하의 곡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은하도 완성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쳐보겠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유진은 놀랐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시 치라고 하시다니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제발 다시 한 번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자 또다시 그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말이에요. 두 번째 연주가 시작됐어요. 회장은 피아노 옆에 서서 유진의 연주를 지켜봤어요.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 표정, 모든 것이 은하와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이번 연주가 첫 번째보다 더 완성도가 높다는 거였어요.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감정이 풍부했어요. 은하, 정말 너인 거니? 회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연주가 끝나자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었어요. 너 혹시 부모님이 누구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고아원?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아기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회장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은하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도윤아, 미안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던 그 말이 말이에요. 혹시 몇 년생이니?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006년생이에요. 유진의 대답에 회장은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은하가 죽은 게 1975년. 그럼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다른 가능성이 있었어요. 은하에게 딸이 있었고 그 딸이 훗날 유진을 낳았을 수도 있는 거죠. 너, 혹시 고아원에 너를 맡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 원장님도 자세히는 안 알려주셨어요. 회장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직원들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빨리 피아노를 덮어. 회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무에게도 오늘 일은 말하지 마라. 유진은 재빨리 천을 피아노에 덮었어요. 그리고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죠. 회장님, 조용히 해. 회장은 2층으로 올라갔고 유진은 평소처럼 청소하는 척 했어요. 곧이어 김관리인과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죠. 유진 씨, 별일 없었어요? 김관리인이 물었어요. 네, 조용히 청소만 했어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연주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은하이.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회장은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천을 걷어내고 건반을 바라봤어요. 은하, 정말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 건가?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완성하지 못한 곡이 드디어. 회장은 그날 밤 새벽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의 연주를 떠올리며 은하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말이에요.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어요. 회장의 주변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50년 만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기운이 말이에요. 그날 이후 회장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생겼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유진에게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했어요. 회장은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계획을 말이에요. 그날 밤 한도윤 회장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서재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연주를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도 회장의 고민은 계속됐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여다봤죠. 50년 전 은하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은하야, 정말 너와 관련된 일인 거니? 한편 2층 끝방에서 유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회장님이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내가 친 그 곡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거울 앞에 앉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나는 누구일까? 내 부모는 정말 누구였을까?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출생에 대한 궁금증이 갑자기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회장이 일찍부터 일어나 1층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김 관리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이런 회장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요리사 최 씨가 김 관리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김 관리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뭔가 심각해 보이시던데. 아침 8시 회장은 김 관리인을 불렀어요. 모든 가사도우미를 거실로 불러 모아주세요. 네. 가사도우미들만요? 네, 지금 당장요. 김 관리인은 의아해하면서도 회장의 지시를 따랐어요. 총 6명의 가사도우미들이 거실에 모였죠. 유진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회장이 거실로 내려왔을 때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어요. 평소에는 직원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나타난 건 처음이었어요. 어제 누군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회장의 첫마디에 직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50년 동안 금기시되어 온 그 피아노를 누군가 건드렸다는 얘기였거든요. 유진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다른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희는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한 직원이 황급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했는지 말해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 않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은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혹시 실수로라도 건드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세요.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숨기는 것보다 솔직한 게 낫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계속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만 봤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두려웠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누가 피아노를 쳤습니까? 그때 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유진을 바라봤어요. 충격과 놀라움의 표정들이었죠. 유진 씨가 정말? 회장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역시 속으로 중얼거렸죠. 유진 씨, 정말 당신이 했습니까? 김 관리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다른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유진 씨만 남아주세요. 다른 직원들이 나간 후 거실에는 회장과 유진만 남았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앉으세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유진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어요.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유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악보도 본 적 없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칠 수 있었죠? 저도 신기해요. 유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유진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그 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피아노는 언제부터 쳤나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혼자 독학으로 배웠어요. 고아원.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요? 네, 아기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원장님도 자세한 건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회장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이 모든 우연들이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혹시 고아원 이름이 뭐였나요? 푸른솔 고아원이요.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푸른솔 고아원은 은하가 자주 봉사활동을 다니던 곳이었거든요. 50년 전 은하가 죽기 전까지 매주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요. 푸른솔 고아원이라고 했나요? 회장이 다시 확인했어요. 네, 맞아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죠. 유진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생년월일이 언제죠? 2006년 3월 15일이요. 회장이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은하가 죽은 건 1975년. 시기상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박정우 비서였어요. 회장의 오른팔 같은 존재로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죠. 회장님, 급하게 부르셔서 왔습니다. 박 비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 비서, 잠깐 들어보세요. 회장이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박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회장이 직원 개인사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조사해 드릴까요?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찾아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특히 고아원 입소 경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푸른솔 고아원의 50년 전 기록도 찾아보세요. 회장이 추가로 말했어요. 1970년대 중반 관련 자료들. 말이에요. 박 비서의 눈이 번뜩였어요. 1970년대 중반이라면 은하 여사와 관련된 시기였거든요. 회장의 첫사랑에 대해서는 박 비서도 알고 있었어요. 혹시 은하 여사와 관련된 건가요?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유진은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궁금해졌어요. 은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조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회장이 물었어요. 서둘러서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박 비서가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웠어요. 단지 피아노를 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일이 되는 걸까요? 유진 씨,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앞으로도 가끔 피아노를 쳐도 됩니다. 이 말에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금지된 피아노를 치라고 허락해 주시다니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만요. 회장은 일어서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박 비서도 급하게 조사 준비를 하러 나갔죠. 혼자 남은 유진은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그녀는 덮여 있는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그날부터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장은 평소보다 더 자주 1층에 내려왔고 유진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박 비서는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어요. 50년 전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향한 추적이 시작된 거예요. 과연 이 조사를 통해 어떤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질까요? 회장이 피아노 연주를 허락한 그날 이후 유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왜 갑자기 허락해 주신 걸까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조사는 왜 하시는 걸까요? 며칠 동안 유진은 의도적으로 피아노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어요. 거실 청소를 할 때도 최대한 멀리 돌아서 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또 그 멜로디가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일을 하는 동안에도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피아노 선율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계속 연주해 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들었던 멜로디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멜로디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심지어 처음에 연주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완성도 높은 버전으로 들렸거든요. 이상해. 분명히 내가 쳤던 것보다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유진은 의아해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유진은 김 관리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관리인님, 혹시 이 집에 예전에 피아노를 치던 분이 계셨나요? 왜 그런 걸 물어보지? 김 관리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유진이 얼버무렸어요. 김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 오래전 회장님이 젊으셨을 때 그런 분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이셨는데요? 자세한 건 몰라요. 김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 회장님이 피아노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그분이 은하라는 분인가요? 은하? 김 관리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회장님과 박 비서님이 대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 관리인은 주변을 살펴본 후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은하라는 분이셨어요. 회장님의 첫사랑이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안 돼요.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은하라는 분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멜로디가 더욱 강하게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유진은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쳐보자.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저택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죠. 유진은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에 도착한 유진은 피아노를 덮고 있는 천을 걷어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아노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정말 예쁘다. 유진이 감탄하며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에 손을 올려놓자 그 멜로디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연주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처음 쳤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감정이 풍부한 연주였거든요. 마치 누군가 유진의 손을 이끌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치는 게 맞나? 유진 자신도 놀랐어요. 분명히 배운 적 없는 테크닉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2층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박정우 비서였죠. 박 비서는 늦은 시간까지 유진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피아노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라디오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실제 연주 소리였거든요. 누가 이 시간에 피아노를?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2층 복도로 나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달빛 아래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유진의 모습이 마치 50년 전 은하의 모습과 완전히 겹쳐 보였거든요. 박 비서는 50년 전 은하를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 그는 회장의 개인 비서가 아니라 한성그룹 말단 직원이었지만 몇 번 은하를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밤에 피아노를 치는 은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럴 수가. 박 비서는 눈을 의심했어요. 유진의 자세, 손동작, 심지어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까지 은하와 똑같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연주 실력이었어요. 며칠 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아져 있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연습한 사람의 연주 같았죠. 박 비서는 한동안 넋을 잃고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회장님께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깨울 수는 없었죠. 연주가 끝나자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신기해. 그녀 자신도 방금 전 연주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유진이 피아노를 다시 덮고 2층으로 올라간 후 박 비서는 거실로 내려왔어요. 피아노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죠. 특별한 건 없어 보였지만 분명히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비서는 회장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회장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어젯밤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유진 씨가 새벽에 혼자 피아노를 쳤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혼자서요? 네, 그런데 박 비서가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연주 실력이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마치 은하 여사의 연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박 비서의 말에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자세와 표정까지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우연들이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장이 물었어요.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면 박 비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일단 유진 씨의 기본 신상은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006년 3월 15일 푸른솔 고아원에 입소했습니다. 신고자는 박 비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신고자는 은하 여사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하가 직접? 네,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박 비서가 오래된 문서를 보여줬어요. 은하 여사의 서명이 있습니다. 회장은 그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은하의 필체였어요. 50년이 지났지만 그 글씨체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 비서가 덧붙였어요. 무엇이죠? 은하 여사가 돌아가신 날짜와 유진 씨 입소 날짜를 비교해 보니 박 비서가 계산기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은하 여사는 1975년 4월 2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상 신고 날짜는 1975년 4월 18일입니다.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은하가 죽기 이틀 전에 신고했다는 뜻인가요?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박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유진 씨의 친모로 추정되는 사람도 은하 여사의 가족관계에 있습니다. 가족관계라고요? 은하 여사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은하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 딸은 어떻게 된 건가요? 1990년대 초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진 씨는 갓 태어났을 때였겠죠. 회장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은하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유진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났고 은하가 죽기 직전에 유진을 고아원에 맡긴 거였어요. 그럼 유진이는 은하 여사의 손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 모든 일이 운명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박 비서가 덧붙였어요. DNA 검사 같은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죠. DNA 검사.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은하의 유품 중에 그런 게 있을까요? 머리카락이나 개인 물품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 비서가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진이 낮에도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박 비서가 제안했어요. 회장과 박 비서는 조용히 계단으로 내려가 거실을 내려다봤어요. 유진의 연주는 정말 완벽했어요. 마치 평생 그 곡만 연주해온 사람 같았죠. 정말 은하와 똑같군요. 회장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진이 갑자기 연주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리고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회장과 박 비서는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은 신비로운 빛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은 피아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회장을 바라봤어요. 피아노를 칠 때마다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라요. 어떤 기억들이죠?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느낌이었어요. 유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주할 때마다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회장은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들어왔어요. 박 비서도 조심스럽게 따라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억들인가요? 박 비서가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따뜻한 손길이 제 손을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제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하도 생전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분의 목소리도 들리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예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마음으로 느끼면서 쳐야 해라고 말씀하세요. 회장은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은 은하가 자주 했던 말이었거든요. 피아노를 가르칠 때마다 은하가 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혹시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나요? 박 비서가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으신 것 같아요.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은하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차림이었거든요. 유진 씨,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매일 피아노를 쳐주세요. 네, 매일요?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 기억들이 더 선명해질 수 있을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부터 유진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오전에는 평소처럼 청소와 정리정돈을 했지만 오후에는 피아노 연습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감히 질문하지 못했어요. 첫째 날 유진이 연주를 시작하자 새로운 기억이 떠올랐어요. 고아원의 작은 방에서 한 할머니가 자신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진이 할머니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째 날에는 더욱 구체적인 기억이 나타났어요. 할머니와 함께 병원을 다니는 모습,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진아, 할머니가 없어도 음악은 계속해야 해. 음악 속에 할머니가 살아있을 거야. 셋째 날 유진은 연주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안아주시던 순간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진아, 할머니는 먼 곳으로 가야 해.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젠가 좋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줄 거야. 회장은 매일 2층에서 유진의 연주를 들었어요. 연주가 끝날 때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유진의 기억이 되살아날수록 회장의 확신도 커져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 비서가 추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은하 여사의 개인 일기를 찾았습니다. 박 비서가 낡은 일기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회장이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1974년 12월. 오늘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내 딸, 미영이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 아직 20도 안 된 아이가. 회장은 계속 읽어나갔어요. 1975년 2월. 미영이가 딸을 낳았다. 작고 예쁜 아기다. 이름을 유진이라고 지었다. 진실하고 순수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975년 3월. 내 병이 악화되고 있다. 미영이도 산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 유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걱정이다. 1975년 4월 10일. 미영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이제 유진이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1975년 4월 15일. 내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진이를 푸른솔 고아원에 맡기기로 했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던 곳이니 좋은 사람들이 돌봐줄 것이다. 1975년 4월 18일. 오늘 유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유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 언젠가 도윤이가 유진이를 찾아줄 거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회장은 일기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유진은 정말로 은하의 손녀였고 은하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럼 정말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네, 유진 씨는 은하 여사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박 비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진이 오늘도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내려가 유진의 연주를 지켜봤어요. 오늘의 연주는 특별히 감정이 풍부했어요. 마치 모든 기억을 되찾은 것 같은 완성도였죠. 연주가 끝나자 유진이 말했어요. 오늘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제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회장이 물었어요. 곧 큰 무대에서 연주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유진의 말에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회장은 순간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 있을 한성그룹 창립 기념 리셉션에서 유진에게 연주를 부탁하기로 한 거예요. 유진 씨,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음 주 한성그룹 창립 기념 행사에서 연주해 주시겠어요?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행사에서요? 네,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김 관리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반대했어요. 회장님, 너무 무리한 결정 같습니다.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연주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박 비서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회장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준비 기간 동안 유진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죠. 신기하게도 연습할수록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갔어요. 행사 전날 유진은 피아노를 점검하기 위해 거실에 갔어요. 내일의 연주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피아노 건반을 닦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피아노 아래쪽 페달 근처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유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만져봤어요. 작은 봉투 같은 것이 만져졌거든요. 힘을 주어 빼내자 정말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의 이름이었죠. 유진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악보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악보의 제목을 보는 순간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뿐인 연주은하. 바로 자신이 연주하고 있던 그 곡의 원본 악보였어요. 하지만 이 악보는 자신이 연주하던 것보다 훨씬 짧았어요. 정말로 미완성된 상태였거든요. 악보 하단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젠가 이 곡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사랑도 완성될 거야. 유진은 편지도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 미영이라는 딸이 있고 그 아이가 작은 생명을 낳았어. 내가 떠난 후 그 아이들을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지만 너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언젠가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야. 그때까지 내 음악을 기억해줘. 사랑해, 도윤아. 유진은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였어요. 자신이 왜 이 곡을 알고 있는지, 왜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할머니.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저를 여기로 이끌어 주신 거군요. 유진은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가 회장을 찾았어요. 회장은 서재에서 내일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유진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회장이 대답했어요. 유진은 들어가서 악보와 편지를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피아노 아래에서 찾았어요. 회장이 악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건가? 회장님.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은하 할머니의 손녀인 것 같아요. 회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은하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원이 5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내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이 곡을 완성해 주세요. 은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의 연주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할머니와 회장님의 50년 사랑을 완성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리셉션 당일 아침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분주한 준비로 가득했어요. 한성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행사에는 정치계, 재계, 문화계 인사들이 총 500명 넘게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무대 중앙에는 특별히 준비된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유진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밤 이 무대에서 은하 할머니의 미완성곡을 완성된 형태로 연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났거든요.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거울 앞에서 연주복을 입어보며 중얼거렸어요. 회장이 특별히 준비해준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진주색 실크 소재에 우아한 라인이 돋보이는 롱드레스였죠. 은하가 좋아했던 스타일이야. 회장이 어제 말했던 것처럼 50년 전 은하의 취향이 그대로 반영된 드레스였어요. 유진 씨, 준비되셨나요? 김 관리인이 방문을 두드리며 물어봤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유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연습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오후 3시 유진은 박 비서와 함께 호텔로 이동했어요. 차 안에서 박 비서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도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박 비서님,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패할 리 없어요. 박 비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 안에는 은하 여사의 음악적 재능이 흐르고 있어요. 호텔에 도착한 유진은 리허설을 위해 무대로 올라갔어요. 그랜드 볼룸의 규모에 압도되었지만 무대 위에 피아노를 보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리허설 연주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습할 때보다 훨씬 더 완벽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할머니의 손이 자신의 손을 이끌어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무대 감독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봐요. 오후 5시 회장이 호텔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유진을 보는 순간 미소를 지었어요. 준비는 잘 됐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은하도 분명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회장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녁 7시 본격적인 리셉션이 시작됐어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 속속 도착해 화려한 만찬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며 기다렸어요. 10분 후 무대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스태프가 알려줬어요. 유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정말 500명의 귀빈들 앞에서 연주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유진 씨, 갑자기 회장이 대기실로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연주는 당신만을 위한 것도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하와 우리 모두를 위한 연주예요. 알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 연주하겠어요. 드디어 유진이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었어요. 사회자의 소개 멘트가 울려 퍼졌어요. 다음은 특별 순서로 한성그룹 소속 연주자의 피아노 독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유진이 무대에 올라서자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500여 명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걸어가는 유진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어요. 피아노 앞에 앉은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건반을 바라봤어요. 객석 한쪽에서 회장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50년간 품어왔던 그리움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유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볼룸 전체가 마법에 걸린 것 같았어요. 은하의 미완성곡이 드디어 완성된 형태로 세상에 선보이는 순간이었거든요. 유진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선율은 정말 완벽했어요. 연주가 진행될수록 객석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감상하던 사람들이 점점 연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했고 어떤 이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회장이었어요.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그리움, 감동,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교차했죠. 곡의 중반부에 이르자 유진의 연주는 절정에 달했어요. 이 부분은 은하가 완성하지 못했던 구간이었는데 유진은 마치 할머니의 영혼이 빙의한 것처럼 완벽하게 연주해냈어요. 멜로디가 고조되면서 객석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연주가? 한 음악 평론가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회장은 이제 완전히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눈을 감고 연주를 들으며 은하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첫 만남, 첫 데이트, 함께 피아노를 쳤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은하야. 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나왔어요. 정말 너구나. 연주가 대미를 향해 갈수록 유진의 표정도 변했어요. 평소의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수십 년간이 곡만 연주해온 대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음악은 볼륨 전체를 감쌌어요. 곡의 절정 부분에서 유진은 두 손으로 웅장한 화음을 연주했어요. 이 순간 회장은 무대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마치 은하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손끝을 떨었죠. 완성됐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완성됐어. 그의 마음속에는 파도 같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5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리움, 미안함, 사랑, 그리고 이제야 찾은 평안감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를 압도했어요. 연주가 마지막 화음으로 끝나는 순간 볼륨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 초간의 고요 후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00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브라보! 정말 대단해. 감탄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유진은 피아노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연주를 마친 지금도 할머니의 존재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잘했죠? 속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박수를 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무대 위의 유진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진이 객석을 바라보며 인사를 하려는 순간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깊은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회장님,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박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의 움직임을 주목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직 무대 위의 유진과 그 뒤에 어른거리는 은하의 모습만이 보였거든요. 무대 바로 앞에 도착한 회장은 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을 마치자마자 회장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감정의 격동과 50년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어요. 회장님, 유진이 급하게 그를 붙잡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상함을 눈치채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박 비서가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의사를 불러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회장은 유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제 완성됐으니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5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은하에게 갈 수 있겠군.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하이.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줘서. 그 순간 의료진이 도착했고 회장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리셉션은 갑작스럽게 중단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유진의 연주에 대한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놀라운 연주였어. 저런 실력의 연주자가 있었다니. 사람들의 입에서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오로지 회장님 걱정뿐이었어요. 연주의 성공도 사람들의 박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음악으로 회장님께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길고 길었어요. 50년간 이어져 온 사랑 이야기가 드디어 절정에 이른 순간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회장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어요.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극도의 감정적 충격과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나이를 고려할 때 며칠간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유진은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박 비서와 김 관리인도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회장의 상태가 걱정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이 깨어났어요. 의식을 되찾은 그의 첫 마디는 뜻밖이었어요. 연주, 어땠나요? 회장님, 정말 걱정했어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해서요? 네, 50년 만에 은하의 곡이 완성되는 걸 들었거든요. 회장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의사는 회장이 완전히 회복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사흘 만에 퇴원을 고집했어요. 집에서 회복하고 싶어요. 유진 씨의 피아노를 들으면서 말이에요. 저택으로 돌아온 후 회장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지만 이제는 1층 거실에서 유진의 연주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유진이 피아노를 연주했고 회장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어요.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회장이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의 곡이요. 유진도 매일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매번 조금씩 다른 해석으로 연주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장이 유진을 따로 불렀어요. 박 비서와 함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재에서 만난 세 사람 사이에는 진지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진 씨, 이제 모든 진실을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회장은 은하와의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첫 만남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50년간 품고 살았던 사랑에 대해서요. 유진은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회장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회장이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이었어요. 저에게 만약에 일이 생기면 이 저택과 재산의 일부를 유진 씨에게 남기고 싶어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유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건 당신의 권리예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하의 손녀로서 그리고 은하의 음악을 되살려준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박 비서가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유전자 검사도 완료되었고 모든 서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저는 그런 큰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회장이 반문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50년간 찾지 못했던 평안을 찾게 해줬잖아요.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들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이 갑자기 큰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회장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감정적 충격의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했던 거예요.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진단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박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은 자신의 상태를 직감하고 있었어요. 유진 씨를 불러주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유진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보자 마스크를 벗고 미소를 지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회장님, 힘내세요. 유진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 씨. 회장이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은하의 음악을 계속 들려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유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저택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회장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한도윤 회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유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치 이제 완성됐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정계, 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리셉션에서 유진의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모두들 회장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박 비서가 유진에게 회장의 친필 편지를 전해줬어요. 편지 봉투에는 유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유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은하 곁으로 갔을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50년간의 그리움이 해소됐거든요. 당신은 할머니의 음악을 다시 세상에 올려 퍼뜨릴 사명이 있어요. 이 저택과 피아노, 그리고 은하의 모든 악보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당신 안에는 은하의 재능과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 재능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은하가 원했던 일이고 나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해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한도윤. 편지를 다 읽은 유진은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와 회장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웠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유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회장의 유언에 따라 저택을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박 비서와 김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한성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1층 거실은 작은 콘서트홀로 만들어졌어요. 은하의 피아노가 중앙에 자리 잡았고 주변에는 50석 정도의 관객석이 마련됐어요. 2층은 연습실과 음악 도서관으로 꾸며졌어요. 개관 첫날 유진이 첫 번째 연주를 했어요. 물론 은하의 그 곡이었죠. 하나뿐인 연주 은하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곡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곡이 50년 동안 숨겨져 있었다니. 연주자의 실력도 정말 대단해.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유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큰 관심을 받았어요. 고아원 출신에서 우연히 발견된 음악적 재능, 할머니와의 운명적 연결, 그리고 50년 사랑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드라마 같은 스토리였거든요. 몇 달 후 유진에게 음악 전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 음악계 인사들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후원을 자청했거든요. 회장이 설립한 한성문화재단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정말 공부하러 가도 될까요? 유진이 박 비서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박 비서가 격려했어요. 회장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유진은 한성문화센터의 운영은 전문기관에 맡기고 자신은 음악 공부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매주 한 번씩은 꼭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연주를 들려줬어요. 시간이 흘러 유진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갔어요. 국내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해외 유학 기회도 얻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항상 겸손했어요. 제 안에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며 말이죠. 5년이 지났을 때 유진은 이미 국내에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어요. 각종 연주회와 방송 출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선별적으로 활동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성문화센터에서의 정기 연주회였거든요.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신 분들께 보답하고 싶어요. 유진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10년이 흘렀어요. 29이 된 유진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어요. 유럽, 순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참이었죠. 마지막 공연이 열린 건 비엔나의 유명한 콘서트홀이었어요. 2,000석 규모의 대형홀이 만석을 이뤘고 앙코르 곡으로 유진은 은하의 곡을 연주했어요. 제목을 할아버지의 왈츠로 바꿔서 말이에요. 이 곡은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신 할머니와 그 할머니를 평생 사랑하신 할아버지를 위한 곡입니다. 유진이 연주 전에 말했어요. 연주가 끝나자 객석은 기립박수로 가득했어요. 유럽 관객들도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음악에 감동했거든요.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편에서 박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많이 늙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유진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상자 안에는 피아노 건반 하나를 조각해서 만든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은하의 피아노에서 가져온 건반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 두셨어요. 박 비서가 설명했어요. 언젠가 유진 씨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을 때 주라고 하셨어요. 유진은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무대 위를 바라봤어요. 텅 빈 객석에서도 여전히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 회장님의 박수 소리가 말이에요. 할머니, 회장님, 유진이 눈을 감으며 속비겼어요. 이제 정말 완성됐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무대의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두 분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유진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성문화센터에는 그녀의 귀국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직원들, 정기 연주회를 들으러 온 관객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네, 이곳에서 음악학교를 열고 싶어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유진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연주하는 거였어요. 은하이. 피아노는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와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원 나무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무대 조명 같았어요. 피아노 위에는 회장과 은하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유진은 마지막으로 그 곡을 연주했어요. 이제 정말 완성된 하나뿐인 연주를요. 50년간 이어져 온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연주가 끝나고 유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그 후 유진은 약속대로 한성문화센터에 음악학교를 설립했어요. 고아원 아이들과 어려운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쳤어요.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음악을 배우며 꿈을 키워갔어요. 유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 음악은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한성문화센터에서는 매일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져요. 은하의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율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정말 조용한 밤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하나가 된 모습을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